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지난 1980년대 초반 여의도에 포교원을 세워 도심 포교에 앞장서고 아시아 국가들의 학교 건립과 식수 개발을 지원하는 등 국제 구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현진 스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경윤 교계문화부장이 여의도 포교원장이자 언론사불자연합회 지도법사 현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께서는 최근에 새벽을 깨우는 법고소리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그동안의 수행의 여정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의 포교 활동 등을 총정리한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책을 내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책 새벽을 깨우는 법고소리 제목 좋지요? 아 좋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법고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예불을 올리기 전에 모든 3계 중생들을 깨우는 소리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30년 제가 포교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30여 년 동안 이제 대중과 나눴던 강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전 속의 아름다운 얘기, 또 도심 속의 포교 활동,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스님께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법고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하면 깨달음의 소리죠. 제가 30년간 도심포교 운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또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 이런 걸 이제 글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들이 오늘날에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경전에 보면 많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 부처님과 사리불의 그 대화를 보면은 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생활 이제 50년이 됐는데 그 50년 동안 제가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30년간 도심포교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또 때로는 그 불교 신문 내지 다른 신문에 이렇게 게재했던 이야기들 한데 묶어서 참 이러한 제가 느끼는 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님께서 80년대 초에 여의도에 포교원을 세우고 도심 포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 여의도 포교원, 여의도 그 당시 여의도하고 지금 여의도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여의도 포교원은 좀 어떤 도량입니까? 이제 그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여의도는 포교 불모지대입니다. 또 대부분이 직장인들이 많았고 주민들이라고 하는 주민은 한 16,000명 정도, 적은 소수 지역에서 그나마 이제 순복음, 성당, 교회, 또 빌딩마다 하나씩 다 그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정말 불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욕심에 이 정치, 경제,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이곳에 불교 법당이 하나 없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 욕심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포교원이 이제 30년 이상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포교가 중요하다, 도심 포교가 중요하다, 산중 불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도심 포교, 수도권 포교 지금 어느 정도 발전돼 갖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심 포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17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산중불교, 또 그 민중과 동떨어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까이 접목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사람들이 머리 깎은 스님, 이 승복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도망가고
외면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불교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심포교라고 하는 건 민중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자태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름대로의 불교 전통이 아름다움도 있고 장엄함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은 지금 일반인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종단적 차원에서도 도심이라고 하는 민중의 의식이 어떤 의식인가 세대별로 그러한 것에 좀 착안을 하고 연구를 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불교. 또 한거라 하면서도 지금 종단이 너무 연불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먹힐 수 있는가, 어울릴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은 근데 도심포교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데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그 생활 개선이라든지 구호 활동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월드머시를 시작한 것은 지금 이제 4년 됐습니다. 제가 사실 월드머시 하기 전에 그 한국에 유니세프가 있잖아요. 그 유니세프 활동을 몇 년 했어요. 종단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러다가 사실 국민권익위원을 또 맡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소위 말하는 어려운 민중들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종단도 포함을 해서 또 불교 사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민의 그 고충 처리를 일하다 보니까 사실 그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특히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 지금은 세계적 빈국으로 전락을 했지만은 지휘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데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의 식량이나 의료 이 지원은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들은 빈곤 국가로 전락이 돼가지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또 시골에 가서 보면은 지금도 빗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전기가 없는 어둠 속에서 그야말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유니세프 활동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눈이 글로 가더라고요. 마음도 가고. 그래서 처음에 그 미얀마로 눈을 돌렸어요. 아,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잘 사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 우리도 배가 고팠는데 그 미얀마 그 일반 국민들의 삶을 보면서 저곳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 가난한 국가도 건질 수 없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배움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해서 고등학교가 없는 곳에 약 한 7천, 8천 명의 주민이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중학교는 뭐 초등학교는 맨 땅이고 중학교는 다 지금 허물어진 그 교실이고 그나마 그 진학을 위해서 고등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길래 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세워줬죠. 지금은 270여 명이 입학을 해서 지금 3년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님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